자, 교재 175페이지 돌았습니다. 175페이지 상단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의무, 아주 중요한 단원이 출발합니다. 뭐 계속 중요하다 그러니까 좀 희석되는 감이 없잖아 있는데, 자, 지금 단원이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확인하고 설명을 해야 될 의무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의무라는 말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을 의무라 부르죠. 그럼 이 단원이 왜 중요하냐 하면 물건을 파는 사람 갑이 있고 사는 사람 을이 있을 겁니다. 여기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하는데, 여러분 계약이 이렇게 체결이 되면 무엇 때문에 말썽이 제일 많을까요? 팔겠다, 사겠다, 두 사람이 계약이 성립됐습니다. 무엇 때문에 말썽이 제일 많다? 물건 때문에 제일 말썽이 많습니다. 이 중개대상물이 좋다고 해서 샀는데 다 썩었더라, 바가지 썼더라, 뭐 물은 줄줄줄 새더라 등등 물건에 대해서 분쟁이 제일 많이 일어납니다. 제가 다른 지역이었는데 어떤 이제 우리 선배, 여러분들 선배겠죠. 개업 공인중개사하고 뭔 이야기를 하다가 아파트를 하나 사고 팔았는데 이게 재개발 예정 아파트랍니다. 한 20, 30년 됐겠죠. 뭐 그거 사는 사람은 아마 그렇겠죠. 이거 사놓으면 나중에 투자 가치가 있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래된 아파트를 하나 구입했는데, 매수자가 사서 들어가 보니까 바퀴벌레가 한 2천마리 정도 나온답니다. 졸도합니다, 완전히. 개업 공인중개사가 그 아파트에 바퀴벌레가 나오는지 안 오는지 이것까지 확인하기는 사실상 무리죠. 그런데 사는 사람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와가지고 바퀴벌레가 한두 마리도 아니고 어디 이사 가고 새로 이사 들어오니까 뭐 온 동네 바퀴벌레가 그쪽으로 이사 다 따라 들어온 모양이에요. 뭐 소독을 하고 어떻게 했는데도 막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계속 개업 공인중개사한테 이야기하니까 할 수 없어서 어떻게 해결했다? 매도인 보고 계약도 다 체결하고 이사도 다 들어왔는데, 그래서 결국은 한 500만 원 더 깎아주는 걸로 해결을 받았다. 아, 그래서 막 스트레스 받았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던데, 참 개업 공인사가 참 해야 될 것도 많다, 그죠? 그 집에 바퀴벌레 몇 마리 나오는지까지 어떻게 그것도 확인하겠어요? 어쨌든 물건에 대해서 분쟁이 제일 많이 일어난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물건을 우리 법에서는 확인하고 설명할 의무가 부여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이 개업 공인중개사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를 방법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설명하는 방법이 법에서는 두 가지로 제시합니다. 첫째, 의뢰를 받았을 때는 이렇게 하고 중개가 완성이 되면 이렇게 해라. 이렇게 두 가지를 제시해 줍니다. 자, 의뢰를 받았다. 이게 무슨 소리죠? 의뢰를 받았다는 말은 하나 사주세요, 팔아주세요 라고 의뢰가 들어오면 이렇게 확인을 합니다. 교재 봅니다. 175페이지 하단에 2번에 1번. 자,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의뢰라는 말 찾았나요? 밑줄 하나 딱 꺼놓고,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당해 물건의 상태, 입지, 권리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 제한 사항,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당해 물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취득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네모 안에 딱 넣어놓으셔야 됩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설명 동그라미 토지대장 등기사항 증명서 등 밑줄 껐습니다. 설명의 근거 자료 줄 꺼놓고 제시하여야 한다. 제시에도 동그라미. 자, 그래서 그 조문 하나가 들어와 있는데 굉장히 편안한 조문이죠, 그죠? 근데 이 편안한 조문을 시험으로 딱 올리면 이 자리에 계시는 수험생 50%가 틀립니다. 그래서 중요한데, 자, 지금 그 조문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죠? 사주세요, 팔아주세요라고 의뢰가 들어오면 누구에게 설명해라?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에게 설명해라 이랬습니다. 갑, 을 중에 취득하는 자가 누구다? 을이죠. 이 사람이 취득하죠. 취득하는 자에게 어떻게 설명한다고요? 근거 자료를 제시하면서, 제시의 동그라미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이랬습니다. 자, 의뢰를 받았을 때는 취득하는 자에게 자료를 제시하면서 성실하게 설명하는데, 이때 자료가 뭘까요? 하니까 방금 보셨나요? 토지대장 또는 뭐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부 등을 가지고 제시하면서 성실하게 설명하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편합니까, 조문이? 근데 이거를 시험에서 이렇게 냅니다. 의뢰를 받았을 때는 양 당사자에게 성실하게 설명해라. 이렇게 올라오면 틀린 것을 못 찾아냅니다. 왜? 성실하게 설명하라는데 뭐가 틀렸을까? 이래 싶다니까 지금, 그죠? 그래서 여러분 양 당사자한테 설명 한번 해볼랍니까? 팔아달라, 사달라라는 의뢰가 돌았는데 A가 이 사람한테 가가지고 이 아파트는 15층 중에 12층이 있으며 저당권은 얼마나 설정돼 있고 지하철하고 몇 미터 거리에 있는 물건으로서 하고 막 설명하면 갑이 듣다가 A 보고 어디 아프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물건에 대해서 알아도 누가 더 잘한다? 갑이 더 잘하는데 이쪽에 설명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양 당사자에게 성실하게 설명한다를 맞다고 찍어놓고 기다리고 있다니까 지금. 그죠? 50%는 틀린다 그랬죠? 그래서 그림으로 기억하셔야 돼요. 취득하고자 하는 자에게 설명합니다. 그때는 말로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자료를 제시하면서 설명하라. 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봅니다. 의뢰를 받았을 때는 취득하고자 하는 자에게 근거 자료를 제시하면 된다. OX. X. 설명하라 그랬잖아요. 제시, 설명 하나라도 빠지면 틀려요. 그러니까 편안한 단어인데도 점수는 8888 날아간다니까 지금. 그죠? 그래서 제시하고 성실하게 설명합니다. 옆에다가 위반시. 이게 위반시가 원래 처음 바뀌어 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100% 출제돼야 됩니다. 위반시 얼마짜리? 500만 원짜리 과태료예요. 저하고 내기해도 됩니다. 반드시 출제된다. 이 정도로 지금 이야기했습니다. 반드시 출제됩니다 하는 것도 못 맞추면 뭐를 맞추겠느냐 지금 이 말이죠. 그죠? 제가 지금 반드시 출제됩니다 이랬는데 본고사에 만약에 안 나왔다. 그럼 여러분들은 전화를 한 통 해야 됩니다. 누구한테? 저한테. 그죠? 저한테 하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전화하면 국토장관한테 전화해야 됩니다. 왜 안 나왔는데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출제가 되었다. 그러면 누구한테 전화해야 되고 저한테 고맙다 이래가지고. 그죠? 그래서 이번 시험 끝나고 나면 어디로 전화하도록 한 통화는 하셔야 됩니다. 하여튼. 출제 안 하는 국토장관 금치상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반드시 출제합니다. 이 정도로 강조해놨습니다. 여러분한테. 그래서 위반하면 500만 원짜리 과태료입니다. 자, 이렇게 을에게 설명을 잘 했습니다. 을에게 설명을 잘 하니까 을이 듣고는 괜찮네. 내가 살게. 살게 하면 뭐가 이루어진다? 중개가 완성이 되지 않습니까? 중개가 완성이 되는 것을 뭐라 그런다? 계약이 체결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계약이 체결되면 이번에는 양 당사자들에게 설명해야 됩니다. 양 당사자. 요거부터 잡아야 되고 양 당사자에게 어떻게 설명할까요? 하니까 여러분들 교재에 넘어가서 여기입니다. 178페이지. 자, 상단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하는 단원 찾았습니까? 첫째 줄에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이 되어 중개의 완성에 밑줄 긋고 보고 있습니까? 중개가 완성이 됐다는 말이 무슨 말이다? 계약이 체결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때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 확인 설명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면 동그라미 작성 동그라미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봐요. 당사자에게 하라 그러잖아요.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교부 동그라미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몇 년? 3년에 동그라미 놓고 사본을 보존하여야 한다. 보존에도 동그라미를 딱 합니다. 자, 지금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이제 중개가 완성이 되면 양 당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거부터 구분하시고 어떻게 하라 그랬죠? 서면으로 작성하고 그것에 대해서 서명 날인하여 하며 당사자들에게 교부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이거는 끈끈이 의무이기 때문에 그냥 서면으로 작성하면 된다. 이런 문제 걸려들면 안 돼요. 작성, 서명 날인, 교부, 보존. 지금 교재에다가 동그라미를 딱딱딱딱 치면서 따라오잖아 지금. 그죠? 위반하면 전부 업무 정지 받습니다. 그래서 서면, 작성, 서명 날인, 교부, 보존의 의무가 있는데 이때 서면이 뭘까요? 이렇게 번역을 하니까 좀 이따 보게 됩니다. 확인설명서라는 법정 서식이 있습니다. 이 확인설명서는 모두 몇 종류? 1, 2, 3, 4라는 4종류가 있습니다. 이런 확인설명서를 가지고 작성을 하랍니다. 자, 지금 조문에 보니까 누가 작성한다고 되어 있죠? 개업공인중개사는 이렇게 나갔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작성은 누가 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을 합니다. 그러면 서명 및 날인은 누가 해야 될까요? 당연히 개업공인중개사가 해야 되지. 자기가 했으니까 내가 이거 책임지겠다 이 말이에요. 바퀴벌레 헤아려 보니까 2마리 반밖에 없더라. 이렇게 설명해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서명 날인하고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교부해야 되니까 별도의 말이 없더라도 몇 통 작성한다? 3통을 작성해야 돼. 왜? 하나는 자기가 보존해야 되니까. 몇 년 동안 보존합니까?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라는 조문입니다. 자, 이 조문에 법이 도입이 됩니다. 어떻게 도입이 되는가 하면 작성을 할 때는 업무를 수행한 공인중개사도 같이 작성할 수 있다. 이런 조문이 돌았습니다. 자, 수행한 공인중개사 작성을 하면 서명 날인도 수행한 공인중개사는 같이 서명 날인할 수 있습니다.
서명 날인을 했더라도 교부 보조는 누가 해야 된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해야 된다. 지금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보는 페이지 178페이지 있는 그 상단에 많은 내용들이 지금 여기 깔끔하게 필기를 따겠단 말이에요. 이 조문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필기는 아주 깔끔하게 보기 좋게 했는데 이렇게 적어 놓고는 이 내용을 바로 이해하셨는지를 항상 확인 학습을 해줍니다. 이 단어만 오면 꼭 한번 되돌아가서 적어놓기는 이래 적어놓고 다르게 해석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확인 학습. 자, A가 개업공인중개사입니다. 개업공인사는 누구지요? 그 사무실의 대표자죠. 우리말로 사장님.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을 체결했답니다. 보시면서 확인 설명서를 누가 작성할 수 있다. 그렇지. 지금 반은 틀리고 반은 맞습니다. 자, 지금 누가 이랬다 그랬죠?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을 체결했는데 제가 틀리게 물었습니다. 누가 작성할 수 있습니까? 틀리게 묻더라도 대답을 뭐라고 한다? 개업공인중개사만 작성합니다. 수행한 공인사는 자기가 업무를 했을 때 한다 그랬잖아 지금. 업무는 누가 했지요? 개업공인사 했다니까요. 틀리게 묻더라도 바로 대답하셔야 돼요. 자, 개업공인사가 작성을 하면 서명 날인은 누가 합니까? 그렇지. 개업공인중개사만 한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교부 보존도 누가 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한 번 더 확인. 이번에는 A가 소속 공인중개사입니다. 그 사무실에 자격증 가지고 일하는 사람 있죠. 자, 소속 공인중개사가 계약을 체결했답니다. 확인 설명서는 누가 작성하면 된다. 그렇죠. 소속 공인중개사가 업무를 체결했다. 그러면 누가 작성해도 됩니까? 하고 물으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해도 되고 수행한 저 사람이 해도 되고. 됐습니까? 지금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개업 공인사는 빠지지 않는다니까요. 사무실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해도 되고 수행한 공인중개사가 해도 됩니다. 그런데 수행한 공인중개사가 했어요. 그러면 서명 날인은 누가 하면 된다? 그렇지. 둘 다 이 말이 나와야 돼. 개업 공인중개사하고 수행한사가 같이 합니다. 지금 뭐 취지가 뭔가 하면 그 사장님은 안 빠진다니까. 그죠? 이 책임자이기 때문에. 자, 작성을 하니까 서명 날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교부나 보조는 누가 해야 된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해야 된다라는 조문입니다. 되겠습니까? 계속 반복합니다. 한 번만 더 합시다. 이번에는 소속 공인사가 아니고 이 A가 중개보조원입니다. 자격증 없이 일하시는 분 있죠? 중개보조원이 계약을 체결했답니다. 자, 그러면 확인 설명서를 누가 작성할 수 있다? 그렇지. 개업 공인중개사만. 서명 날인은 누가 합니까? 개업 공인중개사만. 교부 보존도 개업 공인중개사가 합니다. 그러니까 중개보조원이 계약을 딱 성립시키면 중개보조원은 뭐 하고 있으면 된다? 그렇지. 갈로 열고 빤히 쳐다본다. 이렇게 적어놓습니다. 잘 적는 거 못 적는 이렇게 빤히 이렇게 보고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결국은 지금 하는 스토리는 중개보조원은 작성 서명 날인의 의무가 없다. 그런 개념을 딱 익히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용어의 정의에서 배웠잖아요. 소속 공인중개사는 업무를 수행도 하고 보조하는데 중개보조원은 단순한 업무만 보조한다. 현장 안내만 한다 그랬잖아요. 문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잘 확인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방법은 알았습니다. 근데 확인 설명을 하는데 어려운 게 있어요. 어려운 것을 자료를 요구할 권리가 도입이 되는데 자료 요구권이라는 단어는 뒤로 돌아가서 여기 있다. 177페이지 봅니다. 자, 2번 제목에다 줄 닦았습니다.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권 줄 꺼놓고 상태에다가 동그라미를 딱 켜놓으셔야 돼요. 상태라는 말이 포인트입니다. 자, 이 말입니다. 보세요. 자, 이 물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잘하라 이런 단원인데 이 개업공인사가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이 물건의 상태는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상태가 뭔가 하면 이 아파트는 비가 오면 물이 잘 셉니까 안 셉니까? 상태가 어떻습니까? 그 상태를 개업공인사가 아파트 탁 보고는 물 새겠네 이거 알 수 있습니까? 아니죠. 건축물 대장을 떼본다고 물 샌다 안 샌다를 알 수 있다 없다? 모르잖아요. 그 상태는 결국은 누가 제일 잘한다? 이 사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제일 잘한다니까요. 그런데 상태는 비가 오면 물이 좀 셉니까? 상태가 어떻습니까? 또는 일조 소음 진동. 여러분 아파트는 햇볕이 잘 들어야 된다. 이 정도는 이해하시죠? 아침은 햇볕이 몇 시부터 듭니까? 아래 위층 간에 소음과 진동은 있습니까?
요즘 아파트는 층간소음 이런 거 상당히 문제도 많이 되는 거죠. 자, 그런 거를 개업고에서 또 보면 아래층이 시끄럽겠네 이런 걸 알 수는 없잖아, 그죠? 누가 제일 잘한다? 이 매도인 임대인이 제일 잘한다고. 이런 사람에게 상태를 요구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다가 포인트를 딱 잡았는데 이거를 권리관계나 입지 조건을 요구한다 그러면 틀려요. 자, 이 아파트는 지하철하고 몇 분 거리에 있고 초등학교와 시장은 몇 미터 거리에 있습니까? 입지 조건을 확인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으니까 그거를 요구하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권리관계는 등기부를 떼보면 저당이 얼마나 설정돼 있다는 알 수 있잖아 지금, 그죠? 요구하는 게 뭐밖에 없다? 상태 하는 말을 딱 잡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 상태를 만약에, 그죠? 법에서 직접 확인해야 한다 하면 골 때린다 그랬습니다. 만약에 아침에 햇볕은 몇 시에 들고 아래 위층에 소음과 진동이 있습니까? 이런 상태를 직접 확인하라. 만약 법에 그렇게 돼 있다면 갑이 아파트를 팔아주세요 하고 오니까 이 A가 갑을 많이 쳐다보면서 오늘은 바쁘고 내일 가서 하룻밤 자겠어 이래야 된다고. 자봐야 아침에 햇볕이 몇 시에 드는지 아래 위층에 소음과 진동이 있는지, 그죠? 아파트에 쉬하는 소리가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를 자봐야 알지 지금, 그죠? 그러니까 웃기는 그게 무슨 소리죠? 아파트 팔아달라니까 빠이 쳐다보면서 오늘은 바쁘고 내일 가서 하룻밤 자겠어. 그것도 웃기는 선수인데다가 하룻밤 힘들게 잤어요. 아침 일어나니까 비 오네. 그러면 햇빛 뜨는 거 못 봤잖아 지금, 그죠? 오늘 또 하루 더 자게 되겠어. 지금 이게 말 되는 소리다. 어디 아픈 소리 하고 있다 지금. 계속 아픈 소리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상태는 직접 확인을 하면 안 된다니까요. 상태를 요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상태를 요구하는데 좀 봅니다. 이번에 첫째 줄. 개업공사는 확인 설명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누구에게 줄 거야 되죠? 매도 임대인에게 당해 물건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상태 동그라미 놓고 요구해야 한다, 요구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동그라미 딱 합니다. 자, 그러면 상태는 요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제일 밑에서 둘째 줄, 셋째 줄입니다. 한편 개업공사는 매도 임대 의뢰인이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에 불응한 경우에는 불응 찾았습니까? 거기 동그라미 딱 해놓고 매수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설명의 동그라미 확인 설명서에 기재해야 한다. 기재에도 동그라미. 자기는 출제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상태를 요구할 수 있는데 요구를 했어요. A가 자, 이 아파트는 비가 오면 물이 좀 셉니까? 상태가 어떻습니까? 하니까 갑이 우리는 새 아파트여서 물이 안 셉니다. 그러면 돼. 그죠? 그런데 갑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아파트나 잘 파시오 이럽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상태에 대해서 불응했잖아요. 왜 불응했을까요? 물건에 하자가 있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아파트나 잘 파시오. 한 번만 더 물어보면 다른 개업공사에게 갖다 줍니다. 뭐 이런 소리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게 물건에 하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사실을 설명하고 누구한테 설명해야 되겠다? 저 갑을 중에 상식이죠. 을에게 설명해야 되죠. 을을 뭐라고 부른다? 매수 임차인에게 지금 줄 거는 거잖아요. 설명하고 확인 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랬단 말이에요. 확인 설명서에다가 이래 적어놔야 된다고요. 을에게 설명을 해주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집이나 잘 팔아라 합디다 갈로 열고 얼굴은 벌게졌어 이렇게 딱 적어놔야 된다고. 그죠? 자, 이걸 기재를 안 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이래 되겠죠. 자, 그러면 설명해줬어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아파트나 잘 팔아라 하더라. 이렇게 설명해주면 물건에 뭔가 하자가 있다는 뜻이잖아. 그죠? 그래도 을은 살려면 삽니다. 왜냐면 부동산이라는 것은 약간의 하자가 있더라도 내가 수리해서 쓰면 되지 뭐. 새로 칠해서 쓰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리고 가격이 싸게 나왔고 내가 원래 사고 싶었던 물건이었어요. 그러면 털커덕 계약을 해놔놓고는 이제 일주일 좀 지나니까 비가 오니까 베란다에 물이 줄줄줄 새네. 줄줄줄 새니까 수리하면 수리비가 1,000만 원 나오겠죠. 열받아서 또 바로 개업공사한테 갑니다. 당신이 썩은 물건을 팔았잖아. 막 이런 소리 합니다. 그래서 A가 내가 다 설명해 줬잖아. 언제 설명했는데? 이러면 또 분쟁이 시작된다니까 이게. 그죠? 그러니까 설명만 해야 된다. 기재도 해놔야 된다. 기재도 해놔야 된다. 느낌 오시죠? 그런데 이걸 설명이 시험에 이래 나온다고요.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였는데 불응하면 그런 사실을 성실하게 설명하면 된다. 이렇게 올라온다고. OX. X잖아요. 지금 이야기했잖아요. 기재해야 한다. 설명, 기재 하나라도 빠지면 틀려요. 그래서 이런 단어를 못 잡아내니까 우리 과목에서 점수가 안 나온다고 지금. 그래서 여러분한테 동그라미 땅땅땅 치면서 따라가는 게 그런 겁니다. 설명하고 기재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제 본론으로 갑니다. 왼쪽 페이지 176페이지 이제 중간에 4번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열심히 하라는데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이 뭘까요? 뭐를 설명해 줘야 되는데 하니까 모두 9가지가 연결되고 양이 많지만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냥 못 지나갑니다. 1번 중개 대상물의 종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등 기본적인 사항을 설명해 줘라. 하도 말이 많으니까 제일 앞에 중 동그라미.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등의 권리가 경계도 설명해라. 소 동그라미. 거래 예정 금액 예 동그라미. 수수료, 실비, 실 동그라미 합니다. 4번 토지 이용 계획 등 공법상 제한 사항 공 동그라미. 5번 수도, 전기, 가스 등 시설물의 상태 수 동그라미. 6번 벽면과 도배의 상태 도 동그라미 합니다. 7번 일조 소음, 진동 등 환경 조건 밑줄 긋고 8번 도로와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도 동그라미. 좀 전에 했죠. 18m 도로를 물고 고 지하철하고는 몇 미터 거리에 있는 아파트다 이런 거예요. 시장, 학교 등의 근접성. 9번 중개 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밑줄 긋습니다. 취득에 따라. 이 취득을 양도로 그렇게 시험에 자주 나왔어요. 옆에다가 양도하면 X까지 표시하셔야 됩니다. 취득에 따라 부담할 조세의 종류와 세율, 조세할 때 세다가 동그라미. 자, 아무리 많아도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따라갑니다. 수 100번을 듣습니다. 시험 칠 때까지. 확인 설명할 사항이 무엇입니까?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중, 도, 수, 도, 소, 공의 세, 예, 시를 확인 설명한다. 까지 지금 여러분들은 체크하셨습니다. 확인 설명할 사항이 뭐라고요? 중도, 수도, 소, 공의 세, 예, 시를 확인 설명한다. 확인 한번. 중이 뭐였죠? 그 여러분들은 중개 대상물만 찾아내면 돼요. 그럼 시험에서 소재지, 지번, 종류는 다 나온다니까요. 도, 도색, 도배, 도배를 기억합니다. 도색, 도배 등의 상태. 수가 뭐였죠? 수만 나오면 수도 다 갖다 붙어야 돼요. 수도만 붙여놓으면 저절로 나오는 말. 전기, 가스 등 시설물의 상태. 도가 뭡니까? 도로입니다. 소 하니까 또 뭐가 보인다? 소유권 찾아냈습니까? 소유권만 찾으면 전세권, 저당권 등의 권리관계 들어옵니다. 공이 뭐다? 공법상 제한사항. 세가 뭐지요? 취득에 따른 조세. 얘가 예정가격. 실이 뭐다? 수수료, 실비도 설명해주라. 자, 이것을 팔면 수수료는 얼마, 실비는 얼마가 됩니다. 까지 설명하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한테 전달하는 것. 확인 설명할 사항이 무엇입니까? 하면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중, 도, 수, 도, 소, 공의 세, 예, 시를 확인 설명한다. 만약에 이 단어를 오늘 처음 듣는 분들은 좀 낯설다 그죠? 낯설어도 시험 때까지는 저절로 갑니다. 여러분들은 뭐는 하지 마라 그랬다? 결석만 안 하면 무조건 따라가게 하겠다 그랬잖아 그죠? 자, 크게 확인합니다. 확인 설명사항은 중도, 수도, 소공의 색시까지 확인하는구나. 색시도 확인해준다. 이렇게 기억합시다. 이걸 뭐하고 비교해야 되는가 하면 좀 전에 공부했던 정보를 공개하는 것. 중도, 수도, 소공의 예공을 공개한다. 들어보셨죠? 그거하고 비교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말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지나가는 건 놔두고 지금 있는 거라도 확실하게 잡아라고요. 확인 설명할 사항이 뭐라고요? 중도, 수도, 소공의 색시를 확인 설명해 준다. 됐습니까? 그럼 중이 뭐다? 도가 뭐다는 천천히 가도 된다고요. 안 바쁘기 때문에 확인 설명사항까지 정리하셨습니다. 자, 나머지들은 다 정리됐고 이제 한 장 넘어가시면 178페이지입니다. 자,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라 그랬는데 거기 180페이지 보시면 드디어 양식이 나타납니다. 180페이지 제일 상단 확인 설명서 1 찾았습니까? 줄 딱 꺼놓고 주거용 건축물 줄 것입니다. 확인 설명서 1번 양식이 주거용 건축물이고 거기 줄 끊고 바로 밑에 뭐 센치로 합시다. 3cm 내려오면 대상 물건의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라는 말 찾았나요? 작은 글씨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 상태에다가 동그라미 딱 해놓습니다. 3cm 내려가라 그랬잖아 여기. 상태 찾았습니까? 네. 자, 상태에 관한 요구사항 거기다가 뭐를 적는가 하면 아까 보셨죠? 불응한 경우에는 설명하고 기재하여야 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기재하는 난이 그거잖아요. 거기다가 뭐라고 적어야 된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집이나 잘 팔아라 합디다. 갈로 열고 어떻게 된다? 얼굴은 벌개져서. 그래 적는 난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기재하는 난을 지금 가르쳐 드렸습니다. 뭐를 또 열심히 적었습니까? 아, 불응했을 때. 또 그것도 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나 이거 적었을까 봐 봤습니다. 그래서 불응했을 때 적는 난이 있죠. 확인 설명서 양식을 보라 이 말이에요 지금. 거기다가 기재합니다. 자, 그리고 하단에 보니까 기본적인 확인 사항에서 이제 눈으로 이렇게 양식을 봐놓으셔야 돼요. 한 장 넘기시면
182페이지. 작성 방법 들어왔죠? 이거 무조건 한 문제 나옵니다. 별표 딱 찍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작성 방법 무조건 나오기 때문에 별표를 찍으셔야 되는데 제가 매번 수업할 때 확인해 보면 별표 찍으십시오 하니까 한 번은 빨간 볼펜, 그 다음에는 파란 볼펜, 그 다음에 형광 볼펜, 무슨 미술 시간도 아니고 그림 별만 자꾸 그려. 누가 별 잘 그리는 거 보려고 지금 별표 했겠습니까? 내용을 읽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작성 방법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건 이렇게 작성한다, 이렇게 작성한다기 때문에 설명할 게 별로 없다니까요. 그래서 식사하시고 졸릴 때 이거 한 줄 한번 딱 읽어보는 게 한 문제 거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안 읽어본다니까 별만 막 열심히 그리고. 이제 다음 달부터는 달 그리세요. 네, 그럴 거예요. 하여튼 막 별과 달각은 막 그리고 있으면 안 돼.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된다. 그 뜻입니다. 오른쪽 183페이지 상단에 확인 설명서 2 찾았습니까? 줄 꺼놓고 이거를 뭐라 부른다? 비주거용 건축물은 여기에 적습니다. 자, 비주거용이 어떤 거지요? 뭐 상가, 빌딩, 공장 이런 것들은 비주거용이죠. 그런 물건들은 여기에 기록을 합니다. 눈으로 쓱 보시고 하나 넘기면 185페이지 역시 작성 방법 들어왔죠. 별표 무조건 한번 읽어 놓으셔야 돼요. 중국되는 것도 많아요. 넘어가면 186페이지 확인 설명서 3번 양식이 나타났습니다. 3번이 뭐다? 토지. 토지를 거래하면 여기다가 적는구나. 눈으로 한번 보시고 또 한 장 넘기면 188페이지 작성 방법 보이시죠? 역시 별표. 189페이지 확인 설명서 4번 양식이 있습니다. 4번 양식이 뭐죠? 임목광업재단, 공장재단은 여기에 기록을 합니다. 한 장 넘기시면 191페이지 역시 작성 방법이 나타났습니다. 자, 확인 설명서 양식이 모두 4가지인데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확인 설명서를 작성 서명날이 나는데 1번이 뭐라고요? 이 정도는 기억하셔야 돼요. 주거용. 2번 비주거용, 3번 토지, 4번 준부동산. 준부동산을 임목광업재단, 공장재단 그래요. 자, 그럼 이 양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무조건 한 문제 나옵니다. 이렇게 전달한 단원인데 지금 현장에 나오면 양식이 4개나 있지만 개업 공인중개사들은 어느 것을 제일 많이 사용할까요? 누가 뭐라 그래도 1번을 제일 사용 많이 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단원에서 만약에 시험이 나와가지고 틀리더라도 1번을 열심히 공부하다가 틀려야 되지 제일 만만때 한 4번 쓱 보다가 틀리고 있으면 전형적으로 공부 못하는 학생입니다. 준부동산은 개업권사가 평생 한 건 할까 말까 한 것을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되지 지금 그죠? 그래서 항상 1번 양식을 잘 공부하시고 1번하고 2번, 2번과 3번이 다른 점 이런 것들을 준비해가는 학생들이 수험하는 공부 학생들이에요. 1번은 반드시 아까 별표를 다 찍었지만 1번은 반드시 읽어놔 주셔야 된다. 지금 그런 취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확인 설명서 양식도 보셨고 이제 192페이지로 갑니다. 자, 192페이지가 뭡니까? 거래계약서 작성의 의무인데 거래계약서 작성의 의무라는 스토리는 이렇게 갑니다. 자, 지금 물건에 대해서 확인 설명을 잘 해주니까 그래서 매수자가 좋다 사겠소 하면 계약이 이루어지겠죠. 계약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 스토리가 어떻게 됩니까? 거래계약서를 작성해야 된다는 의무로 접어드는 겁니다. 그 스토리가 이렇게 되잖아요. 물건을 파는 자 값, 사는 자을 사이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을 해가지고 계약이 체결이 됩니다. 물건을 잘 설명해가지고 그러면 개업공사는 거래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될 의무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계약서는 작성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작성할 의무가 있다. 계약서는 또 중요하기 때문에 시험에도 잘 나오는데 그런데 다행스럽게 이 계약서 작성 의무는 좀 전에 공부했던 것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차이 나는 부분이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똑같다는 것을 확인해 봅시다. 1번 거래계약서 작성의 의무 개업공인중개사는 이렇게 갑니다. 누가 해야 된다고요? 개업공인중개사가 하라 그러잖아요. 넌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가 완성이 되면 중개의 완성이 뭐라 그랬죠? 계약이 체결이 되면 이 말이에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작성 동그라미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교부 동그라미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몇 년? 5년 동그라미 사본을 보존해야 한다. 보존에도 동그라미를 딱 합니다. 자, 똑같다는 거 확인해 가겠습니다. 조문은 읽어드렸으니까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것에 대해서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하며 3번 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자, 번역. 누가 작성하라고요?
개업 공인중개사는 이렇게 나갔잖아요. 서명날인 누가 할까요? 당연히 개업 공인중개사 서명날인 해야 되겠죠. 교부하랍니다. 당사자들에게 교부해야 되니까 별도의 말이 없어도 몇 통 작성하고 3통을 작성해서 보존하래요. 몇 년 동안? 그렇지.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라는 조문이잖아요. 지금 그죠? 자, 여기에 도입이 되기를 개업 공인중개사와 업무를 수행한 공인중개사는 같이 뭐 할 수 있다? 작성할 수도 있다. 그러면 수행한 공인중개사 작성을 하면 서명날인은 개업 공인중개사와 수행한 공인중개사는 같이 서명날인합니다. 같이 서명날인을 했더라도 교부 보존은 누가 해야 된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하라. 아까하고 똑같다니까 지금. 그죠? 똑같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중개보조원이 계약을 체결했다. 중개보조원은 뭐 하고 있으면 되죠? 빤히 쳐다본다 까지도 똑같다니까 지금. 그죠? 그런데 차이 나는 게 하나 있죠. 뭐가 있는가 하면 자, 여기서는 서면으로 작성할 때는 서면이 뭡니까? 확인설명서라는 법정 서식이 있었죠. 구경도 했는데. 그러면 거래계약서는 5번째 서식을 어디 적어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차이 난다고요. 서식 봅니다. 밑에 3번 교재. 개업 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계약서의 서식에 관해서 법령으로 특별히 정해져 있는 것은 있다, 없다. 없다. 이게 무슨 말이죠? 계약서는 법으로 정해진 게 없다 이 말이잖아. 그죠? 다만 국토장관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에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줄 것입니다.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까지만 줄 거 놓습니다. 자, 지금 결론은 무슨 소린가 하니까 계약서는 아주 중요한 서류임에도 불구하고 법정 서식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에게 법정 서식은 없다 이렇게 정리했는데 시험에서 다음 내용 중 법정 서식이 아닌 것은 하면 답은 무조건 거래계약서입니다. 나머지는 다 있습니다. 인장등록신고서, 휴업폐업신고서, 사무소 이전신고서, 전속중개계약서. 아까 구경 다 하셨잖아요. 법으로 다 정해져 있는데 유일하게 법정 서식이 없는 것 하면 답이 딱 정해져 있다고요. 자, 여러분 알다시피 이 물건이 10억짜리 공장이라고 칩시다. 10억짜리 공장을 팔고 샀다. 돈 10억이 왔다 갔다 하잖아. 그죠? 그러면 중요한 계약이 이루어졌는데 왜 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없을까요? 계약은 자유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모든 계약은 자유를 부과합니다. 예를 들면 이 아파트를 이 사람에게만 팔아라 이런 규정이 있다. 없죠. 1억에 팔아라 1억 5천에 팔아라 그런 규정도 없죠. 또 팔아도 되고 안 팔아도 되고 이를 계약은 상대방 선택의 자유, 방식의 자유, 내용의 자유, 결정의 자유 모든 자유를 부과하니까 이 계약서에 써야 된다라고 못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없다.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한테 굉장히 강조하는 이유는 그냥 설렁 법정 서식이 없습니다 하고 싹 지나가 버리면 못 잡아낸다니까요. 왜냐하면 수험생 입장에서는 계약서는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법으로 안 정해져 있겠나 자꾸 이런 모습이 오도록 만들어준다니까요. 법정 서식은 없다. 법정 서식이 없다라는 말은 아무데나 적어도 좋다. 이 말하고도 같은 말이에요. 얼마나 강조하고 싶으면 이 정도로 설명했잖아요. A가 10억짜리 공장을 체결하고는 이제 두 사람이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사무실에 있는 계약서를 못 가지고 와서 발톱에도 작성해도 됩니다. 이래 말하면 된다 안 된다? 됩니다. 지금 또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지금. 계약서는 발톱에 적어도 돼. 어떻게? 매도인, 매수인 바늘로 막 파야 되겠죠. 샀다 팔았다 막 적어야 되는데 지금 밖에 나가면 계약서가 발톱에 작성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고. 왜 발톱에 작성 안 하는가 하면 발톱에 작성하면 3개 뽑아가지고 한 개는 자기가 하나 보관해야 돼요. 이런 발톱 하나 뽑아 볼랍니까? 한 3개쯤. 그렇죠? 징글징글하죠? 그러니까 전부 발톱에 안 적고 어디 적는다? 종이에 다 적는다고. 그지? 그 정도로 법정 서식이 없다를 설명해 놨습니다. 그래서 거래계약서는 발톱에도 작성할 수 있다. OX. 지금 대답하는 사람 있잖아. 봐요 지금. 발톱에 작성했습니다. 손톱에도 작성할 수 있다. OX. 손톱 몇 개 뽑아야 된다. 3개 뽑아가 하나는 5년 보관해야 돼요. 지금. 3개까지 뽑을 필요 없고 하나 복사하면 돼. 그 정도로 거래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없다를 강조해 놨습니다. 지금. 자, 그런데 여러분이 보다시피 그러면 100억짜리 공장을 거래해도 아무데나 발톱에도 적어도 된다. 이게 얼마나 불안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법이 보완을 딱 해요. 아무 곳이나 적더라도 반드시 적어야 될 필수 기재사항은 있다. 이렇게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계약서의 필수기재 모두 몇 개? 9개는 시험에서 빠진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박스 별표 딱 해놓으셔야 됩니다. 제가 원래 책을 이렇게 써놓고 그죠? 좀 아쉬운 게 이 9가지 박스가 중요하거든 그죠? 근데 이게 편집상 딱 보면 글자가 작게 딱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글자가 작게 딱 들어가면 수험생들은 시각적으로 아 이거는 별로 중요한갑다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 책 만들 때는 글자 똑같이 만들 거예요 이거. 이런 것도 한번 의식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하니까 별표 딱 해놓고 9가지 필수기재 1번 거래 당사자의 인적 사항은 반드시 적어야 된다. 그 동그라미 2번 물건의 표시물 동그라미 3번 계약일자 반드시 적어야 됩니다. 개 4번 거래금액과 계약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거래금액 할 때 그 동그라미 제일 앞에 글자죠. 인도일시 인 동그라미 권리가 이전되는 내용 권 동그라미 7번 조건이나 기한 조 동그라미 8번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부 동그라미 바로 옆에 9번 그 밖에 약정사항도 있다면 필수기재다. 그 밖 동그라미. 이 그 밖을 예전에는 기타 약정사항 그랬어요. 지금 이게 이제 한글로 다 바꾸면서 기타 사항 할 때 기타가 한자로 적으면 기타 이렇게 적었거든 그죠? 근데 요새는 이제 순환한다고 기타 약정사항을 그 밖의 전부 다 이렇게 고쳐놓은 거예요. 일단 기타 약정사항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게. 기타 적어놓고 기타에다가 동그라미. 자 그러면 앞으로 노래를 이렇게 부를 겁니다. 거래계약서는 아무 곳이나 적어도 좋지만 필수 기재사항이 9가지가 있다. 그게 노래 제목이 뭐다? 거물의 인권은 기 있는데 거기가 어디다? 개조부를 반드시 기재라. 지금 동그라미 한 게 이겁니다. 행여 그죠? 이 자리에 뭐 작년에 공부를 해보셨거나 다른 데서 공부를 하셔가지고 거래계약서의 필수기재, 노래 제목 이런 걸 자기가 알고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나름대로. 그죠? 나름대로 알고 있으면 나름대로 그대로 하는 게 좋아요. 그것도 어설픈 데다가 또 갖다 붙여가지고 막 뒤섞여 있으면 오히려 손해봐요. 근데 만들어 놓은 게 없다면 이래 따라오시라고.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나름대로 이 단어 말고도 뭐 많잖아요. 오늘도 했지만 오늘도 뭐 등수, 오늘 뭐 있죠? 물가 수준 뭐 이런 수업 했잖아. 그죠? 이런 거를 암기하는데 아 이게 더 훨씬 좋은 데요 있으면 저한테 건의도 해주시면 제가 그걸 또 수업할 때 반영도 하겠어요. 또 좋은 게 있으면 자꾸 따라가는 게 좋잖아. 그죠? 그래서 자기가 암기하는 방법이 있다면 그대로 따라가되 암기할 방법이 없으면 이거라도 따라오라고. 괜히 그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막 뒤섞여 있으면 오히려 손해다. 지금 그 말 하는 거예요. 자 다시 거래계약서의 필수 기재는 노래 제목이 뭐라고요? 거물이 큰 물건이다 이렇게 기억해요. 거물의 인권은 거기 있는데 거기가 어디다? 개조부 이렇게 잡으시라고요. 그럼 좀 기억하기 안 좋겠나 그죠? 그가 뭐였죠? 거래 당사자의 인적 사항 지금 동그라미 한 거예요. 물건의 표시 인도 일시 권리가 이전되는 내용 거래대금과 계약금의 지급 방법 기타 약정 사항 걔가 뭐지요? 계약일자 조는 뭐 조건과 기한 부는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필수기재사항은 거물의 인권은 거기 있는데 거기가 어디다? 개조부 이렇게 말도 안 되지만 기억을 해놓으시라 그런 뜻이에요. 이 필수기재사항은 시험에 이렇게 나옵니다. 통상적으로 가장 많이 나왔던 방법 이런 박스에 하나, 둘, 셋, 네 가지 내용을 넣습니다. 제가 지금 최근 본고사의 10년치 문제를 쭉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니까 우리 중개사법은 이렇게 들어가는 게 한 4개 정도 돌아요. 5개도 잘 안 넣어요. 근데 여러분 모의고사는 한 몇 개 넣는다? 8개쯤 넣어요. 8개쯤. 그래서 역시 모의고사를 좀 빡세게 더 공부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는 거래계약서의 필수기재는 모두 몇 개입니까? 요거. 답은 니은, 디귿, 리얼 또는 3개. 이렇게 박스형 문제가 제일 어려워요. 박스형 문제는 하나만 째가닥 틀려도 이 문제 전체가 싹 날아가도록 만든다고. 그지? 이렇게 제일 어렵게 많이 내는 게 박스형 문제. 그럼 이런 문제가 탁 들어왔다. 그러면 계약서의 필수기재는 몇 개입니까? 하면 거물의 인권은 거기 있는데 개조부 해놓고 요놈이 있나 없나를 천천히 잡아내야 된다고. 본고사는 한 4개 정도밖에 안 걸어줘요. 시간을 아껴주려고. 근데 모의고사는 한 7개, 8개 넣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틀리게 하겠다는데 이제 의미를 많이 가지죠. 이렇게 낼 수 있죠. 하나, 둘, 셋, 4개 놓고 다른 놈 하나 딱 돌아가지고 거래계약서의 필수기재사항 아닌 놈을 찾으시오. 이렇게도 내겠고 쓸데없는 거 쫙 깔아놓고 여기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필수기재 맞죠? 여기서 해당되는 걸 골라라. 이거 답으로 처리하는 거 이런 것도 나오고 그지? 자 그러면 거래계약서의 필수기재라는 말이 시험에 딱 뜨면 뭐가 기억나야 된다?
건물의 인권은 거기 있는데 거기가 개조부 해놓고 천천히 잡아라 이렇게 연습하고 있습니다. 자, 계약서의 필수기재 보셨는데 거기 항상 이 단원이 내려오면 교재 제일 밑에 빈칸이 좀 생기죠. 교재에 그죠? 여백이 있으니까 교재 밑에다가 하나 적으시기 바랍니다. 뭐를 항상 비교해줘야 되는가 하면 부동산 등기법에 가면 거민계약서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다 밑에 받아서 계약을 책에다 적어 놓는 게 좋습니다. 거민계약서의 필수 기재하고 비교하자 이 말이에요. 적고 있습니까? 거민계약서의 필수 기재 적어 놓고 자, 이 거민계약서는 어디서 공부할까요? 부동산 등기법에서 등기를 할 때는 사전에 뭐 받아야 된다? 거민받아라는 제도를 배웁니다, 여러분들. 또 우리 중개실무도 마지막 시간에 가면 거민계약서에 대해서 한 파트 공부합니다. 등기하기 위해서 필수 기재는 뭡니까? 제목 잡아 놓습니다. 당, 목, 계, 대, 중, 조가 있다까지 기록하실 것. 자, 거민계약서의 필수 기재 하면 뭐라고요? 당, 목, 계, 대, 중, 조 그렇게 받아쓰기 해놓습니다. 적었습니까? 자, 그까지만 적고 이제 설명 듣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여러분 지금 동그라미 치면서 따라오지만 이게 보기보다 양이 많단 말이에요. 다 적지도 못하고 또 복잡하니까 나중에 뒤편에서 두 개를 비교할 때 대비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자, 일단 공부한 사람들이 있어서 읽어는 줍니다. 적지 마라 그랬습니다. 당 하면은 당사자를 적어라. 목, 목적 부동산. 계, 계약, 연월일. 여기까지 받아 적었죠. 또 하지 마라 그래도. 대 들어가면 대금의 정산 및 그 차익의 정리에 관한 사항이에요. 따라 적지도 못해요, 일단. 그러니까 적지 마라 그랬잖아, 지금. 대가 뭐라고요? 대금의 정산 및 그 차익의 정산에 관한 사항이에요, 이거. 대금의 대금. 중이 뭐다? 개업 공인중개사도 있으면 반드시 적어라. 조는 조건과 기한이에요. 자, 그래서 거민계약서의 필수기재는 당, 목, 계, 대, 중, 조예요. 거래계약서의 필수기재는요. 건물의 인권은 거기 있는데 거기가 개조부예요. 딱 보니까 조건과 기한, 계약연월일, 공통적인 것도 보이시죠? 또 아닌 것도 있는데 만약에 이 단원이 좀 많거든. 여러분이 무조건 기억할 것. 여기 중이 있어요. 중이 개업공인중개사예요. 얼마나 재밌는가 하면 거래계약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잖아. 그죠? 근데 여기는 개업공인중개사를 적으라라는 말이 없는데 거민계약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 있으면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돼요. 이게 첫 번째 답이 딱 될 확률이 제일 높아요. 그래서 이 두 개를 걸어놓고 공통적인 것 아닌 것 하고 들어오면 이렇게 대비해야 되죠. 거래계약서와 거민계약서의 필수 공통사항은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 들어오면 거래계약서는 건물의 인권은 거기 있는데 개조부, 거민계약서는 당, 목, 계, 대, 중, 조 이렇게 딱 적어놓고 이제 공통적인 놈이 문제 있는지 없는지를 잡아내야 된다고. 이게 많거든. 뭐를 찾아라? 개업공사를 찾아내라 그랬잖아. 답은. 그죠? 그렇게 해서 비교하는 문제예요. 자, 그럼 일단 제목 정도는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거민계약서는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목이니까 당, 모가지, 개, 대가리, 중이 좋아한다. 그래 하면 더 그러면 제목은 안 잡아내겠나. 그죠? 거민계약서의 필수기재 제목이 뭐라고요? 당, 모가지, 개, 대가리. 누가 좋아한다고요? 그런 사람 안 돼요. 초팔도 다 돼가는데. 개업공인중개사가 좋아한다 그래요. 개업공인중개사. 그죠? 그래서 거민계약서의 필수기재 일단 제목은 잡아야 돼. 제목이 뭐라고요? 당, 목, 모가지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아이고 참. 자, 제목이 뭐라고요? 당, 목, 계, 대, 중, 조. 거래계약서의 필수기재. 건물의 인권은 거기 있는데 거기가 개조부 됐습니다. 많은 내용이 전달됐습니다. 오른쪽 193쪽에 가면 계약서, 교부, 보관, 서명, 날인 전부 다 이야기 다 했습니다. 천천히 그 교재도 한번 읽어 주셔야 됩니다. 넘어가니까 금지행위라는 중요한 무거운 단어의 준비가 딱 되어 있습니다. 무거운 단어의 양도 많습니다. 금지행위는 언제 해야 될까요? 다음 주에 할 거다. 지금 이 소리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